우리는 이런 착한 리더가 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리더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낙오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그 스펙 관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이력서 항목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경쟁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전적인 진로를 꿈꾸면서도 그들은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실패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또는 구조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현호입니다. 저는 현재 GGL 리더십 그룹의 대표이자 경영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GGL 리더십 그룹은 현재 15년째 운영 중에 있고요. 강양은두가 컨설팅, 벤처기업의 사회이사, 스타트 기업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1년에 한 200회 정도, 지금까지 한 3,000회 정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리더포비아를 비롯해서 총 16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컬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리더포비아라는 그 리더와 공포증의 그 합성어로 리더라는 자리를 두려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내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과반수 이상이 리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데요. 일본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직장인의 약 한 80%가 리더포비아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직장인만 이런 리더포비아 현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은 물론이고요. 중학생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최근 K-POP 아이돌 그룹 구성 변화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아이돌 그룹에서 리더가 중심을 잡고 팀의 정체성과 분위기를 조율하면서 팬들과의 대외적 소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근데 최근에는 베이비몬스터, 블랙핑크 등 다양한 그룹에서 리더 포지션을 제외하거나 두려워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 문제가 생기면 누굴 먼저 찾을까요? 프랑스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는 그의 책 희생양에서 공동체는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을 선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희생양은 고대 사회에서 동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그 리더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조직 내에서 갈등과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리더 자신이 심리적 고립을 겪고 희생양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리더포비아의 뿌리이기도 하죠. 리더는 끊임없이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기대 사이에서 폭력적인 압력을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리더는 자신의 직책을 두려워하고 그 직책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한 리더가 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리더일수록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리더는 가끔 팀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을 오히려 지나치게 고려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신념이나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서 책임을 떠안게 되죠. 어느 교장 출신의 교육센터 김 원장님이 딱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김 원장은 강사의 질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 강사가 사정이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김 원장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몇 달 뒤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증했고 결국 김 원장은 전체 수강생의 이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라 한 건데 결국 조직도 망치고 사람도 그 기회를 망친 셈이에요. 자,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조력자 정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력자 정후군은 남다른 직업 정신과 사명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겨서 남의 일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데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나 괴로운 문제는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요즘 조직에서 G세대 리더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뚜렷하게 발견되곤 합니다. G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SNS와 함께 자라왔으며 사회적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온라인에서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상에서 갈등을 피하고 늘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며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경계인이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은 리더가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도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팀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스스로 감정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세대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 과잉에 몰두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 특징 중에 하나, 낙오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그 스펙 관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입니다. 이력서 항목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이런 경쟁이 아니라 그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격증이나 인턴 경험, 봉사를 비롯한 대외 활동은 성공을 위한 준비물이 아니라 자신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준비 과잉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입사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하곤 하죠. 준비 과잉과 동시에 요즘 세대는 결정 회피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창업이나 해외 취업,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도 도전적인 진로를 꿈꾸면서도 그들은 리스크를 피하고 안정된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소심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요. 실패를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또는 구조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정망이 미약한 상황에서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딜버터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미국 작가 스콧 애덤스의 만화 딜버터는 1989년 4월부터 연재되기 시작해서 전 세계 65개국에 25개 언어로 이 번역이 출간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조선일보에서 연재되었고 그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알아서 창의성을 과감하게 발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인정을 더 받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인재들이 과연 성진이나 개인 경력 개발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기서 등장한 이 딜버터라는 주인공의 IQ가 170인데 그 170이라는 IQ를 표현하지 못하고 IQ 한 100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일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사들이 시키는 일,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도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인 사람이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맞게 되죠. 그래서 승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뛰어나고 도전적인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범용적이고 현실적인 일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승진한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현재의 디지털 사회는 요즘 세대를 매우 고립된 집단으로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학 강의실의 풍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명의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스마트폰에 몰입한 채 침묵만 흐릅니다. 소셜미디어는 연결과 융화성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관계의 수는 대폭 늘리는 반면에 인간관계의 질은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몇몇 가까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고립과 함께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의 약화를 심화시킵니다.